저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상당히 기대가 이제 컸어요. 그런 부분들은 기존의 보수 정당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털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봤고, 또 초기에는 그렇게 모든 액션들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보수 정당에서 해낼 수 없는 부분들을 저분 같으면 해낼 수 있을 거다. 그 대표적인 게 의료개혁이라든가 교육개혁이라든가 뭐 국민연금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노동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 접근 방법을 과거에 보수 정당이 가지고 있는 고정 개념, 그 접근을 가지고는 그 개혁하기 어려워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걸 좀 뛰어넘어서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하실 줄 알았는데 결국은 뭐 지금까지 안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요즘에 국힘이 보수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거겠죠. 핵심적인 끼리끼리의 그런 사람들이 저게 우리 편이 아니야. 이런 거죠. 대통령도 밖에서 들어오신 분이고, 지금 당대표 하겠다는 사람도 밖에서 들어온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제시하거나 내거는 정책들을 보면 저게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건 보수 정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뭐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거는 보수도 지금 영국이 아주 공멸했잖아요. 보수 정당이. 그 이유는 어디 있겠어요? 시대는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과거의 논리에 그냥 파묻혀서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못한 거예요. 저는 이 정치권이 다 그런데 보수는 유독 더 그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가 천막당사 치고 정권 찾아오고 그랬을 때에 그 정도 이상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전 된다고 봐요. 이게 이제 제가 반성하는 측면 중에 하나지만, 제가 정치를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당대표가 되든 뭐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패거리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패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패거리를 만들지 못하고서는 결국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으니까, 뭔가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잡아야 뭐를 바꿔봐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처음서부터 패거리 정치를 거부했던 사람이고, 내 패를 하나도 만들지를 않았어요. 제가 한 단적인 예로 사무총장을 한나라당 때 하고, 이제 임기가 끝나가지고 그만두고 나오는데 내 책상에 큰 보따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만, 비서실 직원들이, 총장님이 앞으로 큰 정치를 하는데 꼭 필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뭔데? 그랬더만 당원 명부를 거기다 다 뽑아갖고 놨더라고요. 보따리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야단을 치고 놓고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경기도 도지사 경선에 출마를 했어요. 나와서 봤더니 다른 사람은 다 명부를 갖고 있는데 나만 안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정치 현실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정치인들에게 정치 이렇게 해라, 국민만 바라보고 해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참 그게 쉽지 않은, 우리도 못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뭐 5선까지 어떻게 열심히 지역구 관리해서 하긴 했지만 그 다음 단계가 안 되더라고요.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모르지만 당대표가 되시는 분이 정말 어떤 대통령과 뭐 대립각을 세우거나 뭐 대통령과 뭐를 밀착되었고 하는 이런 것을 떠나서 객관화 좀 시켰으면 좋겠고, 결국은 여당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국민이 결정해진 결과에 순응하라 하는 거예요. 여소야대면 여소야대 받아들이고, 이런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은 뭐 국회에서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우선 당부터 바꾸고 정치 구조부터 바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전당대회 때는 당원들 눈치를 보지만 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뭐 당원들이 당 대표 눈치 보는 꼴이잖아요. 그걸 역전을 시켜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원들이 응당하게 정당 활동하는 것이 기록이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고, 그래서 그 지방선거라든지 공천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활동한 그 기록에 근거해서 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정당 구조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당원들이 굳이 그 당대표라든지 중앙을 바라보는 정치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고 야당하고의 관계에서는 늘 전 대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야당이 뛰쳐나가려고 하면은 잡고 읍소를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다 해보고, 안 되면은 뭐 어떡하겠어요. 야당이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져줘야죠. 져주는 거 져주되 처절하게 져주고, 이런 모습이 축적이 되면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결과를 주겠죠.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해서 중간지대에 있는 5%를 우리 쪽으로 끌고 와야 된다. 이미 양쪽의 30-40%의 지지 세력들은 요지부동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이쪽 지지하는 사람 이쪽 표는 절대로 안 찍죠. 그러나 표를 안 찍으니까 아예 투표를 안 하는 수는 있어요. 예, 절대적 아주 이 지지층 30% 정도, 한 10% 정도는 이제 유동적일 수가 있는데 반대표는 찍지 않는다. 나머지 이제 5%가 중간에서 이쪽으로 더 가냐, 이쪽으로 더 가냐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뭔가를 봐야죠. 그게 지금 그런데 여당이 하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극단적인 이쪽 30%만 보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또 계속 푸시를 하는 세력들은 극단적인 유튜버들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난번 21대 때도 전멸하다시피 하게 된 게,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 극단적인 세력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딱 거리로 나가서 막 하고 나오면은 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근데 올라가는 거기까지 딱 그럼 30%를 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매몰이 돼가지고 계속 거리로 나가서 머리도 깎고 삭발도 하고 계속 투쟁만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대표도 같이 서로 경쟁적으로 이거를 싸움을 했잖아요. 그게 다 거리로 나가게 되니까 허구한 날 토요일마다 거리 집회하는 태극기 부대가, 그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보수 정당의 일원으로 보고 그거를 매일 봤던 시민들은 다 돌아선 거예요. 저 옆에서 얘기는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왜 저 사람들한테 안 찍는다. 그게 같이 거리로 나가게 되니까 같은 편으로 바라보인 거죠. 결국은 지금도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썸네일을 통해 가지고 자극을 주는 유튜버들, 그걸 바라보고 거기에서 몇 번 거론해주면 이 절대적 지지 30층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야당은 그게 점령을 해갖고 소위 말하는 개딸들에 의해서 일극체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따라가려고 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걸 비판하면서.